예, 안녕하세요. 하이트증권의 박사인입니다. 오늘은 6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관련된 논란, 특히 이제 소위 저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죠. 0.75%포인트, 우리가 75bp 인상 논란을 두고 그동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을 좀 겪었고, 또 연준의 긴축 기조 자체가 좀 전환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동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뭐 여하튼 미 연준이 시장의 어떤 기대감에 준하는 그러니까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다소는 좀 시장의 그 공포감이랄까요, 좀 불안감 자체가 이제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을 좀 찾아온 어떤 가장 중요한 배경 자체는 결국 미 연준 자체가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나섰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시장이 조금은 좀 안도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미 연준의 어떠한 노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화답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아직 그 미 연준의 그 인플레 통제력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 자체가 좀 재현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이유 자체는 결국 이제 미 연준이 뭐 75p 이러한 금리 인상, 뭐 과거에 없었 20년 만에 뭐 28년 만에 어떤 이렇게 금리 인상에 공격적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원천적인 어떤 질문이 있기 때문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 연준 자체가 결국 이제 물가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동성 물가 압력이라든지 또 자산 가격 상승발 물가 압력 자체는 상당히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금리를 인상을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물가 압력 요인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따른 어떤 곡물 가격의 상승, 소위 그것을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또 유가 상승으로 대변되는 최근에 그러한 어떤 용어로서 이제 푸틴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을 사실은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신공급망,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미국이 그 자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들, 또 미국의 지금 물가 압력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인구 사이클이라든지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이제 노동시장의 병막 현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과연 이제 미 연준이 이것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아직 남아있는 숙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FOMC 회의 자체가 7월, 9월에 뭐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FOMC 회의가 다가올 때마다 사실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스텝을 둔 이러한 논란 자체가 항상 반복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FOMC 회의 자체가 계속 될 때마다 시장의 불안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성명서에서도 뭐 지난 5월 달에도 사실은 이러한 문구가 있었지만 연준 자체가 러시아 문제 또는 중국 어떤 봉쇄 문제에 대한 어떤 물가 압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 연준 자체도 금리를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물가 리스크를 분명히 좀 경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금 시장은 안정은 찾았지만 결국 시장의 불안성은 상당히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문제 자체는 이제는 사실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보다는 좀 정치적인 영역으로 물가 리스크 자체가 좀 옮겨가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에 대한 문제 자체를 상당히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그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불안 문제, 특히 이제 겨울철을 이제 만약 9월 이전까지 회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겨울철이 돼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문제 자체가 상당히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미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물가 자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신용에 대한 어떤 불안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거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출구 전략 문제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럽 내 여론의 변화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심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응징을 해서 전쟁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승리로 사실 끝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긴 하지만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급작 상태에 빠진 이러한 상황들에서 또 이제 유럽 내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고통이 커지면서 종전에 대한 어떠한 그 여론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 유럽 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책을 두고 여론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종전에 대한 여론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여론보다는 상당히 높은 사항들입니다. 또 국가별로 보더라도 사실 영국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종전을 좀 바라는 응답 비율이 거의 이제 과반에 이르고 사실 전쟁을 계속 좀 옹호하는 쪽은 폴란드 정도 하나 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유럽의 여론 자체가 상당 부분 종전으로 좀 기울고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측면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것들이 최근에 이탈리아 금리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이탈리아, 독일의 금리 스프레드 사실 이것이 2010년 초반 때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진 이후에 가장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는 어떤 그 금리 격차 부분인데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10년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도 궁극적으로 봐서는 유럽 내 지금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너무 커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ECB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사실 이것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ECB가 임시 그 통화정책 회의를 열면서 이러한 부분에 사전적인 어떤 대응책을 사실은 마련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 자체는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물론 ECB가 나서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돼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이것이 뭐 유럽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결국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지금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물가 자체가 언제든지 다시 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특히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에너지 대란이 났을 경우에는 유가가 면서 150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물가의 정점론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지금의 연준이 공격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뭐 파이터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연준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는 한계가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가 리스크 자체가 정책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사실은 넘어갔다. 근데 그 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자체가 가을 이전, 특히 이제 9월이라든지 또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사실은 조금은 해결의 가닥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조금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요번 이제 그 FOMC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치, 수정 전망치들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물가 자체는 지난 3월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고, 뭐 금리 자체는 상당 부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정책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건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달 성장률을 보게 되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올해 1.7, 내년에도 1.7. 당초는 올해 뭐 한 2.8 정도를 보다가 상당히 1%포인트 이상 사실은 둔화를 시켰고요.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도 거의 한 0.5%포인트 이제 둔화를 시켰습니다. 사실상 미국 경제가 L자형으로 사실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시사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경기와 관련돼서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소프트한 사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라고 해도 사실은 좀 과언이 아닌 상황들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가 뭐 이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러한 것들을 뭐 논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심각한 여기서 더 골이 깊은 어떠한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뭐 경기의 어떤 침체 이러한 불안을 넘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신용 불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새로운 어떠한 금융 불안이 이제 터질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뭐 경기뿐만 아니라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 이러한 거를 떠나서 반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제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그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 신용 리스크를 방어하는 쪽으로 사실은 조금 정책의 주안점이 좀 옮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전망지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고용시장의 어떤 그 타이트한, 견조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한편으로 이제 물가 압력, 다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자체가 소비를 여전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지금 요번에 그 미 연준이 제시한 미국의 실업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3월 달에 제시한 것보다는 올랐습니다. 한 0.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포인트라는 거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뭐 내년에도 3.9%라고 전망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미국 고용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한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관해 보면 성장률과 결국 미국이 지원 상태에만 보게 되면 경기가 뭐 약간의 소프트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L자형 정도의 어떤 성장 흐름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6월 FOMC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좀 고비는 넘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영역 자체는 사실은 그 물가 자체가 이제 정점을 찍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시기 자체는 아마 3분기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을 저희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분수령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 자체가 마련되느냐라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상당히 좀 뭐 불안한 흐름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 자체가 사실은 좀 둔화되는 이러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경기 흐름과는 조금 상관없이 주가는 뭐 다소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는데 과연 3분기 중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물가의 어떤 정점 자체 확인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변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자체가 녹록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미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물가 안정에 사실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거기에 뭐 계속 강조드리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가 우리가 출구 전략 이러한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시장 자체 또 경기의 어떤 또 우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진정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아직 잠재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희망을 버리지 말자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